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조 시대 때 유성을 근국한 유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유는 동진 시대의 무장이었습니다. 이진 남북조 시대 유성의 근국하였습니다. 유의 생물 기간은 59년이라 서기 59년으로 그가 건건 유성의 전속 기간인 59년과 일치합니다. 영선은 아버지와 형의 명성을 등에 얻고 공업을 이루었으나 유유는 천안신문에서 일어나 굴로 대업을 이뤘다. 유유가 더 훌륭하다고 했다. 최고 북의 대신 북원의 황제 탁발사가 유의 영수의 능력을 논하자 대신 최고가 내린 평가는 대단하다. 유의 공격은 조조를 넘어서 영인에서는 조조만 못하다. 조작 유의 한원 사안의 백년 경영도 유의 공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안구지 명나라 말기 학자의 말이다. 독통 감론 370년에 이르는 위진남북 시대의 한족 출신 중 가장 큰 공공을 세운 희대의 명작이라고 평하고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저 한족 출신 군사적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인물들은 조조하는 유유 진경지 정도다. 유유는 이 중에서도 어떤 평가받는다. 유유는 산동과 하남 총나라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관중 이를 때까지 서복하였다. 즉 낙양과 장현 두 수도의 청주 이를 때까지 점령한 것이다. 동제는 하남과 양나라의 진경지는 낙양까지 서복하였다. 장안까지는 장가지 못하였다. 게다가 남조 역사상 유일하게 산동을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다. 우대의 평에 따르면 그는 통찰력, 과단성, 군사적 재능, 정치적 감각까지 안배하게 갖춘 인물이었다고 한다. 유유는 검사의 옷차림이 소박했다. 유유가 연애를 하지 않았으나 궁녀들을 대부분 내보냈다. 축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형제소 호박으로 만든 베개를 진상하였다. 광택과 색깔이 아름다운 황금 평양을 호가하였다. 그러나 유유는 이걸 부수와 가루로 만들어 장병들이 부상을 전하는 데 쓰게 하였다. 유유는 원래 몸에 열이 많았다. 예전에 토벌을 전해 사례칼을 맞은 후유증도 있어서 나이가 든 테러는 늘 몸을 차게 하는 약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누군가 석상을 진상했다. 효과가 아주 좋았다.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유로 부숴버리게 하였다. 광제서 진상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배는 되돌려주게 하고 그 담당 관원에게 다시 이런 것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유유는 자기가 경구가 단양에서 농사짓던 실제로 사용하던 전기 같은 동기고 등불 등을 보존해 항공의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창업의 어려움을 일깨우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유지가 사손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찍 죽었다. 확고한 기반을 말하기도 전에 순민 탓에 그의 안배는 유성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본인은 일생을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살았으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선문 홍신과 함께 신의 행민 중 3년 중 하나였던 장빙리는 낙비와 함께 그를 가장 숭배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남방의 병사들을 겪고 북방에 아직 오랑캐를 격파시켰다는 재미 도드라진다. 그러나 그의 자신 공사는
실패하였다. 어찌 보면 실습자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의의 아들 송문제 유우롱은 뛰어난 군주였지만 유탄 유탄이나 유와 같은 자식도 유창을 제외한 유유롱 사후 요모자 명제가 다 죽어버리면서 제명에 못 살았다. 어쨌거나 유성 왕조의 명을 따져봤을 때 그 왕조에서 제대로 된 군주가 이들 부자들 뿐이라는 점에서 문없는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위에도 전란의 극치를 잊은 남북주시대의 힘을 감안하더라도 개념이 있는 자신의 세 번째 아들과 마지막 항쟁인 손재를 제외하고는 근친상감 미친놈부터 살인이 목적 그 자제인 사이코 살인마까지 출몰하는 등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 싶을 정도로 개판이었다. 그렇지만 이 공격은 확실히 컸다. 여기는 북부를 통해 남조가 북조와 맞설 힘을 값지게 하였으며 지방 군부만들을 정리하여 남조 내부를 안정시켰다. 비록 송말기의 전나라가 들어서며 가끔씩 내전이 일어나긴 하였다. 독립군 말기부터 혼란스러울 때는 양나라 말기밖에 없었는데 이는 여의가 통제를 평정하고 133년이 지난 일이다. 여의가 통제의 군부를 정리한 덕분에 유록이나 소영 같은 맹건들이 남조를 포강시킨 항쟁이 조성됐다. 여의 군사적 재능은 탁월했다. 통제의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북부를 통해 남조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적 성과를 얻었다. 유의진이나 서규지 같은 희와 지휘관들이 패전을 제외하면 유의군은 늘 승리하였다. 유의는 적의 의도를 간파하였고 이에 알맞는 전략을 고사히 항상 승리해야 하였다. 유의가 장을 유의진에게 맡긴 것만을 제외하고 전략적인 실수는 없었다. 북이군을 가골쟁이로 격파한 것이나 소련군과의 회전을 보면 인기응변이나 전술적 능력이 매우 훌륭하였다. 그리고 서진의 해제 사마춘보다 더 지적 장애자였던 안제 사마덕조를 죽인 것 때문에 고세 합병을 묻기도 하였지만 이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던 자에게 덥석 항의를 받으면 누가 봐도 찬탈하는 것이 된다. 아무리 선장이 정치적 소라고 해도 최소한의 들은 갖춰야 효과를 발휘해야 했다. 방대한 작자가 이 모양이 어쩔 수 없었다. 권력이 전 이상 놓치면 잘해봐야 실각이라 아니면 체능이고 못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멸종이란 어쩔 수 없이 제의를 지켜야 했다. 그러한 사마당문을 세운 후 회의하고 그 일적을 지킨 동물원 절차를 거친 것도 행위 후보사 없이 죽으면 동식의 제의를 위반하는 원칙 때문이었다. 일적을 지은 것도 기반이야겠던 일거의 특성상 살려졌다간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하였다. 또한 남자의 인물 규칙에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남자는 형제 귀족의 대립이 심하였다. 남자 최고 귀족감이 능량왕 진군사씨, 진군원씨, 남명서씨는 황제만 아닐 뿐 사회적으로 황제 이상의 권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일한 실질적인 업무를 짚은 이야기 관료들이 맡도록 하였다. 이후에 황제들도 귀족들이 특권은 인에게 줄지언정 이후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133년쯤 지나 양무제 후경이 대란이 일어났을 때
난을 지나야 할 고위 관리들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아야 했다. 이 난을 통해 어떻게든 진폐선이 진압하고 남자의 마지막 정권이 진으셨지만 이때의 피해를 남자는 다시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수나라의 주도로 천하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작 그 수나라는 수문제의 아주 훌륭한 기세를 탐하게 수양제가 말아먹은 덕분에 수양제 이중사촌 경제인 이현에게 찬탈하고 실질적으로는 당나라에 의해서 위진남북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서도성이 남제를 건국했다. 조상은 동해 난능현 사람이라고 한다. 사진 말기 영광에 대한 당시에 강나라 피난하는 사람들을 춘신제권을 넘고 재정착시킬 때 원동 반기를 위하여 화북의 원래 지역명 앞에 남자를 붙였다. 그의 고자부 소정도 그 피난 민족 한 명이라서 남능에 정착했다. 자난이 명제성 소아의 24대 손이라고 하였다. 사실 권위위원을 남길 때 자기를 보위소족 즉 평민 출시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일단 남제서에서는 소아의 24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적국 부교의 역사서였던 위서 불위서에서도 섬오랑캐 도성이라고 평가하였다. 유성이 건국제주 유도 섬오랑캐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문은 도의라고 기록되어 있다. 말 그대로 섬오랑캐라는 뜻이며 위에서는 남자 황제들 모두 섬오랑캐라고 평가하였다. 도의는 당내에는 장강 및 그 이남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던 말로 당송 이외에는 동남아시아 남양시대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질되었다. 반면 남자 사람들은 북조 사람들을 상로 또는 삭도로라고 평화하였으며 머리털을 끊어 닿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서모랑캐는 건 물론 거짓이며 정통을 보러 본 위서의 저자 유서가 이유와 서도성 평가 촬영하기 위해서 춘추필법 적은 춘추필법이다. 위서에서는 남자뿐 아니라 유성의 항지를 선모랑캐라고 평가 촬영하면서 학보로 기록하였다. 하면서 스스로 기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설은 더럽고 공정하지 않는 역사서라고 보고 있다. 남제의 역사서 남제서에서도 북기를 이로즉 북적 유나라의 오랑캐라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적 역사서들이 비극이 많아 그걸 많이 먹고 있어서 저런 남자 측의 역사서를 신뢰하는 경향이 북위서에서 서도성을 요구한다고 서도성의 서화 일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24대손 24대조 공개면 천민 집안이 황실이 될 수 있고 황실이 천민 집안으로 하나의 멸족 당할 수 있는 건 있는 긴 시간 들어서 실제로 소화의 호세에 맞으면서도 본인이 당내 및 가까운 조상에 대해서 그냥 평민이라는 것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 것이 아니라 다만 유성의 경자 성무제 일과 조상이 청원한 유교의 도읍이었던 서주 평생사 조상들도 요시 집성초를 이루며 살다가 남쪽으로 의지않게 쓰인 반면 남자의 고자 소도성의 경우 조상이라고 칭하는 소학을 이미 한나라 시기부터 자소히 거의 끊기다시피 하였다. 한나라에서도 간신히 소화의 후손을 찾아 후연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남북제 시대 소화의 후손이 그때까지 남아있으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 소도성은 이런 무장은 가문이었지만 13세 때 유학자 내차조 문화에서 유학을 배워 예기와 춘추사 시전을 배웠다. 원가 17년 세기 440년 송나라 사도
평상 유강이 강주사서 강등당하여 이 청양을 지킬 때 부친 소승지가 군사를 이끌고 휘하에서 배속되면서 공부를 그만두고 부친을 따라다녔다. 서도성은 키가 7차 5천지로 약 173cm였다고 한다. 종나라 유비와 신라 실생머리건도 7차 5천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성을 거무가 이의 키는 7척 6천이며 진피에서는 7척 5천이다. 유일하게 양을 거무간 소유는 신장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사실 7척 5천이라는 키가 지하와 유택을 강조하는 요수적 하나로서의 신체적 특징이다. 서도성이 이처럼 반란을 계속 평정하자 교만해지고 방정해져서 사람을 함부로 살려하던 후패의 유혹은 서도성의 명성을 끊어 그를 죽일 생각을 해야 했다. 후패의 유혹은 나무로 서도성의 형상을 조각하게 하고 직접 발로 쏘았으며 저 신하들에게 소개해야 명령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이에 서도성은 친위군이 실권을 손에 넣었다. 원이 5년 477년 6월 한여름에 서도성의 친위군 병령에서 된단한 세국동을 벗고 누워 자고 있었다. 후패자 이욱이 들어와서 발로 그의 배를 쏘려고 했다. 서도성이 깨어나 겁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서도성의 몸이 비다에 배가 올챙이처럼 튀어 나왔으므로 관역을 그린 다음 배꼽을 쏘려고 하였다. 그러나 좌우에서 지금 쏘면 서도성이 죽어 다시 쏠 수가 없다고 말려 뼈로 만든 화살로 대신 맞췄다. 이에 서도성은 도름이 월기 그의 왕경측에게 함께 집권하는 양옥부, 양만령 등 15명과 약조를 맺고 기회를 봤다. 암살을 명하였다. 때마침 적적하게 7월 7일 칠성날 절에서 훔친 기회를 술가가 침복과 한밤중에 궁굴로 들어온 후패의 유혹이 양옥부에게 네가 해가 뜰 때까지 은하수를 건너는 견우와 징례를 찾으면 보고하고 못 찾으면 넌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후패의 유혹의 유언장은 양옥부 등의 배반할 것을 심작하여 의문장으로 놨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가 잠들자 양옥부는 후패의 유혹이 신묘를 다해 제작한 서린덕을 꺼내 목을 잘라버렸다. 후패의 유혹은 정에서 모자 재단한 것을 한번 보면 직접 만들 수 있었으며 처음 연은 악기도 스스로 연습하며 능히 불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능력을 서린 도구가 제작했었다. 그가 직접 심해를 기울여 만든 도구에 일일이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쓰는 도구가 자신을 죽이는 데 사용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양옥부는 작은 유혹의 목을 왕경측에게 주었다. 왕경측은 후패의 유혹의 머리를 들고 소도성 집에 찾아가서 후패의 유혹을 죽였다고 하였다. 소도성은 믿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왕경측은 소도성을 선택하지 못하고 연못에 머리를 버리고 돌아갔다. 소도성은 슬그머니 나와 연못에서 머리를 꺼내 피를 물러 씻었더니 과연 후패의 유혹의 머리였다. 서도성은 기회를 잡기 위해 즉시 친위군을 사정하여 궁굴로 들어가 점령하고 차우위를 언론하였다. 왕경측은 천하를 이미 소시 천하다. 그야 그런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제위에 오르려고 했다. 하지만 서도성을 내차조용의 예약을 배웠다. 선량의 아름다운 방식을 잘 알고 있던 서도성이 일단 후패의 유혹의 동생 안상원 유전을 황제에 세웠다. 그가 순재했다. 신유지 이날 경제가 서도성은 반란을 껴한 영주사사 황희를 지키고 맹계 유혹의 통신이었던 원전부와 양원정을 위주로 보낸 다음 궁극 대권을 모두 자신에게 집중시켜버렸다. 승명 3년 세기 479년 3월에 삼국일에 19는
공지를 얻고 양공에 임명됐다. 그러나 신복 제조사가 도참에 제나라는 금리도이요 다른 나라를 나른다라고 되어 있으니 공은 제나라에서 책봉되는 게 천명에 타당하다고 해서 제공이 됐다. 사울은 제왕으로 성전의 식구를 더 봉제받았다. 결국 그달의 순재 의주주의 선양하여 사도상 건강한 단계에서 시기하여 국호를 제나라라고 하였으며 수도를 건강으로 하였다. 고대 역사가도 이 나라의 이름을 남대로 본다. 이때 서도성은 이미 중선자도 여러 있었다. 서도성은 초대 한계답게 타령이 높고 생각이 깊으며 말이 적고 희로약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박식하고 문장을 잘 짓고 초사와 예세에 나가여 바닥을 조각했다고 한다. 즉위 후에는 유학원이 건의했다가 송나라 도무제 일전 이후의 복정을 개혁하며 조정은 엄격하게 공경하게 해서 권력 백성이 안심하고 생각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오랜 여음함으로 강등됐던 수원대 유전을 죽이고 송나라 역시 항족을 모두 멸하게 버렸다. 그 자리에는 소시 일족들로 채웠다고 한다. 이렇게 송나라 황족은 전폐제 유자업 시대에 부귀를 마무리한 문제 유릉의 군함 의양왕 유창을 제하며 모두 멸족됐다. 유창은 부귀 황제의 사이가 되어 대의를 이어나갔다. 서도성은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규정품을 지키지 않았으며 구리로 정책된 공벌이 기밀과 난걸 모두 새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매번 자신에게 10년 동안만 천하를 다스리게 하면 황금을 흙과 같은 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482년 3월 제2 3년 만에 56세의 나이로 인관절에서 죽었다. 4월에 태안릉에서 안장되었으며 장남 소색이 즉위하였다. 서도성을 죽기 전에 말했다. 지금은 하관 상인이자 보위소족 민철의 신분으로 황제의 어리렁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차감하니 황족들과 경대신들은 힘써 이 나라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송나라를 귀감삼아 황족들께서 이번을 절대 일으키면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서도성 사국 지기한 소생도 아버지 이름을 잊지 않고 형제나 정처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찬양하였다. 그래서 소생의 지시에는 남쪽 제나라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43, 4년은 만난 나이에 지기한 타신지 제2의 11일 만에 죽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장남이 소장무는 이미 죽은 뒤였다. 소장무의 아들이 소소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소업이 군대에서 리더했다는 것이다. 이에서 본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언양시킨 나라를 단 1년 만에 말아먹었다. 제1년 만에 반개 황적인 소란에게 배임당하고 소란은 잠시 소소업의 동생의 소소문을 옹립한 뒤 그들을 쫓아내버렸다. 즉시 즉위하여 서도성과 그의 자손은 15년 만에 찬탈을 당하였다. 그나마 소란은 유력에서 소소업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힘썼다. 서도성의 자손이 아닌 관로로 김동성이 약간 편이었고 이에 소란은 율성과 마찬가지로 황족들을 대거 죽여 이때 서도성의 지켜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소란은 유능하기로도 했지만 그 뒤를 이은 서복원은 능력이 없는 주제 제2 황족 사령을 물러받아 나라를 못 다스리면서 황족들만 대개 죽여버렸다. 결국 소란보다도 더 먼 황족인 소연이 서복원을 쫓아내버렸다. 서보영을 독립하였다. 곧 사냥을 받아 즉위한 이로써 서도성이 즉위한 지 23만 년 만에 남쪽 제나라가 망하고 양나라가 세워졌다.
이상 유유가 건국한 유성과 서도서역이 건국한 남쪽 제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